네,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특집 대담, 투자의 신과 함께 더 인터뷰 10 진행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주식 가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투자의 대가를 한번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만나 뵈실 분을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제야 주식 고수의 대명사로 불리는 분이시죠. 압구정 교주 조문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 그동안 많이 도움도 주셨고요. 또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대표님 개인적인 좀 질문들부터 좀 드리고 갈게요. 네, 예.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뭐 지금도 뭐 주식에 거의 올인하고 있죠. 뭐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종목 발굴하고 또 하루 종일 주식 보고 또 끝나면 복습하고 또 만난 사람들도 거의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고. 대표님 이전 이렇게 종종 신누타 종목을 네. 발굴하는 저력을 선보이기도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 가장 짜릿했던 순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식이란 게 또 투자해서 성과를 내면 나름대로의 성취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또 예가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 10배, 20배 종목도 많이 네. 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저 혼자 했던 거고 네네네네. 이제 종군당이라는 종목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주고 같이 이제 돈을 번 종목이죠. 네. 종군당서부터.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종군당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제가 발굴했을 때 그 수익률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국내 상위 제약사 탑 5에 들어갔어요. 뭐 대운제약이라든지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이런 회사하고 거의 비슷한 밸류했었는데 주가가 그 회사들보다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하게 나는데 순이익이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많이 나는데 이 회사가 공장을 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공장을 천안에다 짓는데 그때 이제 IMF가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돈만 다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입금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막 이 이자율이 거의 30%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는 대로 다 이자로 이자 나가는 갚는 거예요. 대로 그래도 다, 예.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안 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발굴했을 때는 이자율이 계속 내려오는 중이고 그러니까 뭐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실적 발표를 딱 했는데 거의 적자가 800 몇십억이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가 제가 단가가 3,000원이 넘었었는데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가고 1,41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날 종가가. 네. 그래서 사실 잠을 못 잤죠. 뭐 이게 회사가 망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한동안 또 고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데 주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네네. 엄청 시가총액보다도 더 많은 적자가 났는데. 예.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요. 그래서 이게 미리 반영이 됐나 보다. 그리고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더니 2,000원대에서 횡보를 거의 뭐 1년 정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매수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종군당에 장학재단이 있어요. 네네. 장학재단에서 계속 매집을 하더라고요. 2,000원에. 계속 그걸 뭐 자사주 매입은 아니고 이제 그냥 다른 법이니까 장학재단이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닥을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2,000원대는 거의 아는 사람 뭐 친구들 뭐 내가 뭐 미용실 가면 미용실 원장, 병원 가면 의사, 간호사, 네. 친척 뭐 하여튼 저하고 스치는 사람은 다 얘기해줘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주위 분들이 부자가 많이 됐죠. 거의 다 2,000원대 샀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훨씬 이제 그때 아웃퍼폼한 거죠.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죠. 사실 뭐 많이 수익 나신 분들은 뭐 20배 이 정도 나고 파신 분도 있고 저희는 보통 2,000원대 샀으면 한 10배에서 15배 이렇게 수익 내고 팔았는데 그게 계속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참 경이롭다는 거를 느끼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내려갈 때는 한계가 없고 올라갈 때도 거의 뭐 아웃퍼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일단은 쌀 때 사야 돼요. 싸게 사서 적정 값어치만 와도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그게 올라가면 또 탄력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싸게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주식은 그러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네. 예. 그래서 이 종군당도 있고 또 윤영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OCI인데 옛날엔 네. 동양제철화학이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인천에 땅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발굴한 종목인데 그때 유년이 8,000원대 했었어요. 근데 그 왜 유년을 샀냐면 원래 시가총액이 큰 거보다는 똑같은 이익을 내고 똑같은 뭐 성장성이 있더라도 시가총액이 큰 거는 좀 굼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조그만 거는 빨리 가고 많이 가니까. 근데 동양제철화학 6%를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로 계산해 봤을 때는 훨씬 적었어요. 얘가. 그래서 유년을 8,000원대에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거의 15만 원? 그렇게까지 갔죠. 근데 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을 사면은 나중에 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커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익률이 크는데 그리고 뭐 화신도 제가 여기 머니투데이 와서 첫 번째 방송할 때 1,200원에 공개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1,200원에 공개적으로 추천했는데 그게 나중에 24,000원까지 갔죠. 그 당시에 대표님 말씀 들었던 투자들은 많이 벌었겠네요. 네, 많이 보신 분들 많아요. 부자 되신 분들은 많고. 그리고 뭐 네. 화신도 그렇고 한일리아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거의 뭐 시가총액이 뭐 한 6, 700억에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요새 굉장히 바이오 쪽이 굉장히 뭐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인기도 좋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제넥신 시가총액이 2조가 넘었어요. 근데 2조가 넘었는데도 지금 다 온 게 아니에요. 더. 이제 거의 중간도 못 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투자한 지가 뭐 한 5, 6년 되는데 한 번도 뭐 매도한 적이 없거든요. 투자 기간이 상당히 길으시고. 대표님 이제 본격적인 좀 대담에 들어가서요. 요즘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 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시장도 좀 특히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요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국내 제조업 이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개인들이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투자 환경에서 봤을 때 요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30년 이제 넘게 투자를 하는데 네. 요새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왜 힘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계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네. 말들은 이제 성장 국가였었는데 성장 국가였을 때는 모든 게
일시적으로는 안 좋아도 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성장 국가가 돼가지고 이게 성장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어떻게 주식일로 뭐 그래프 같은 걸로 얘기하자면 횡보거든요. 계속 성장 일로 우상향 하다가 이제 횡보 상태인데 경쟁자도 많이 생기고 네.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힘든 데다 또 세계 각국의 좀 이 지도자들이 좀 스트롱맨이라 그러죠. 네네네. 뭐 트럼프라든가 뭐 러시아의 뭐 시진핑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충돌을 하니까 네네. 지금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적으로 주식은 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사실 경제의 거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경제가 좀 안 좋고 또 걱정이 많아지니까 네. 주식시장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마치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갈수록 좀 주식일로도 이익 내기가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좀 공부를 더 하고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네네. 또 항상 주식이란 거는 항상 위기하고 기회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그만큼 심리가 안 좋으니까 자기 값어치보다 더 내려가는 주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 골라서 또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대표님의 기본적인 투자 스타일과 성향을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대표님 처음 뵙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표님의 투자 스타일과 성향이 되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이렇게 환경이 변해도 이 굳건하게 이게 고수하는 원칙이나 철학이 좀 있으실 텐데요. 투자 기간이나 목표 수익률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좀 정해 놓으시나요? 그 투자 수익률이나 네네. 기간이나 이런 거는 따로 정해놓고 하질 않아요. 아, 그래서 아까 저는 500명씩 하신 것도 막 있고 이러셔갖고. 예. 예.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신성통상이라는 회사는 네네. 제가 좀 돈을 많이 버는 종목인데 네. 그 양도소 이 주식도 네. 이 프로테지가 넘거나 네네네. 금액이 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아. 근데 사람들 잘 모르죠. 부동산만 양도소득세가 있는 걸로 아. 아는데 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아, 예. 근데 양도소득세가 20%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세무사한테 맡기면서 제가 그랬죠. 아, 이 회사를 너무 오랫동안 투자해가지고 네네네. 8년이나 투자했는데 아 이제 매도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 세무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더니 처음 투자하신 거는 10년 됐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회사하고 동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회사가 저평가돼 있는데 회사가 계속 좋아지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회사가 안 좋아오면 뭐 암만 자산이 많아도 계속 적자가 나고 수익이 안 나면은 자기 자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상관없이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파는 거고 이 회사가 계속 주가는 많이 내려갔어요. 네. 주가는 많이 내려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나 수익을 내고 있으면은 그냥 가져가는 거죠. 올라갈 때까지. 네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리고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 종목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 시장 대비해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할 때 시장 대비해서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내 주식이 거의 안 내려가고 올라가지도 않고 본전 근처에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이 와가지고 딴 것들은 뭐 반토막 나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거는 안 내려간 거잖아요. 네네네. 올라간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딴 더 좋은 종목 있고 그러면 팔아도 되고. 근데 내 종목이 20% 올랐는데 시장 폭등해가지고 딴 것들은 막 따따블 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 거는 못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시장하고 비교해서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러면 팔고 또 시장은 뭐 안 좋은데 내 거는 더 안 좋다. 그러면 더 사는 거고. 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살 때도 싸게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더 내려가면 시장은 상관없고 더 올라갔을 때 같이 내려가면 딴 것들도 같이 내려가니까 네. 그런데 시장이 뭐 안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했는데 내 거는 더 내려간다. 근데 내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그럼 뭐 밸류를 보고 투자했거나 모멘텀을 보고 투자했는데 그게 손상이 안 간다. 그럼 더 사야죠. 아,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예. 이제 더 추가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물타기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물타기는 사실 자기가 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사죠. 낮추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건 자의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사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추가 매수는 이거 내렸으니까 돈 생겼으니까 더 사자. 더 사야지. 기쁜 아. 마음으로 사는 게 추가 매수. 아, 그래서 물타기는 하면 안 되고 네. 추가 매수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아, 네. 그 뭐 대표님께서 가치 투자를 선호하신다라는 거는 워낙 이제 유명한 얘기고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직전에 말씀하셨던 1,800개 종목에서 400개를 줄이고 이제 100개 종목을 이렇게 좁혀서 보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노하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노하우 살짝만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이 주식 투자들이 가장 그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어쩔 때 보면 다 좋아 보이고 어쩔 때 보면 투자할 게 없어 보이는 막 이런 종목 선정이 굉장히 곤란한데 좀 대표님께서 노하우를 좀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뭐 네네네. 거의 비슷한 건데 종목을 많이 봐야 돼요. 아, 그리고 장이 안 좋을수록 좀 연구를 많이 해야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수익도 나고 좀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보면 종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데 종목이 보일 수가 있나요? 아, 그러면 다시 초심일로 돌아가서 종목 이제 찾고 그러면 나오더라고요. 항상 있어요,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하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뭐냐면 공부해라. 뭐부터 제일 먼저 보세요? 기업 발굴했을 때 제일 먼저. 저는 제일 기업. 먼저 볼 때는 PBR을 먼저 보죠. 아, 우선 PBR 을 자산. 먼저. 아, 자산. 그래야지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PER 돈 버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딴 것들 이제 보는 거죠. 아. 뭐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뭐 또 업종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보면은 작년부터 이게 좀 매우 뚜렷한 현상이에요. 보면은 이 투자자들이 매매가 상당히 좀 급해진 것 같은데요. 특히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최근에 코스닥에서 바이오주 그리고 뭐 대량으로 막 지금 사고 팔고 이러고 있는데요. 바이오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또 궁금증도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바이오주를 좀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 거품도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 고대 법대, 네네. 서울대 법대가 최고였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뭐 한 십몇 년 전서부터는 제일 가기 힘든 데가 의과대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들이 글로 모이는 거죠. 근데 그 인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제 질도 좋아지고 양도 사람 이제 배출되는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 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승부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바이오주는 제가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투자할 때는 진짜 일반 종목 연구하는 거에 몇십 배를 연구를 해야 되죠. 아. 잘 모르니까. 이게 PBR, PER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너무 고평가돼 있는 거는 하면 안 되고. 우리 머니테이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선물 하나 주시죠. 유망업종. 대표님만의 유망업종. 제가 요새 좀 보는 거는 골판지 업종인데 아, 요즘 되게 네.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골판지를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해왔고 이제 결실을 맺는 이제 시기인데 아, 사람들은 이제 이게 워낙 저평가 그동안 뭐
10년 이상 20년 네네. 동안 항상 저평가된 업종이었었으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근본적으로 옛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골판지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프레드 네. 그거 따먹는 거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실적이 좋아도 이게 유지가 안 되고 금방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얘는 잠깐 먹고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박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틀려요. 지금은 그게 환경이 많이 변해가지고 뭐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골판지가 옛날에는 이 바람을 싣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수출 같은 것도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수출도 많이 하는데 이 아랍 쪽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 그래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멀고 또 그동안 이제 거래를 안 해봐서 이제 수출을 안 하고 가까운데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제 이런 데를 수출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수출포장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 57년생인데 예. 62년 된 회사가 부채도 거의 없어요. 거기는. 아. 거기는 그 오너분이 이 굉장히 저걸 싫어하셔요. 빚을 싫어하시는군요. 그래서 돈 버는 대로 갖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이 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PBR이 얼마였었냐면은 0.3. 아. 지금은 굉장히 0.3도 안 됐었어요. 굉장히 저평가네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랐다고 차트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 이걸 어떻게 샀냐고. 네. 근데 PBR이 사상 최대 62년 만에 사상 최대 이익이 나는데도 PBR이 지금 0.5도 안 돼요. 아. 근데 이걸 사람들은 다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골판지 업종은 지금 다시 봐야 된다.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래 해보니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시가총액도 커지고 수급도 좋아지고 그러면 사이즈 있는 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외국인, 기관, 큰손. 네. 거래하기가 쉽잖아요. 네. 옛날에는 사이즈 작을 때는 시총 작고 사이즈 작을 때는 그 사람들 살려면 돈 많은 사람 산다면 뭐 한 호가에 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뿐이 못 사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고 팔기가 쉽고 또 그 사람들은 개인하고 틀려가지고 가격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회사 밸류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수요는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도 뭐 골판지 업종 제가 이제 대충 아는데 태림 포장, 뭐 네네. 수출 포장, 삼보판지, 아세제지, 신대양제지 이런 거 신대양 같은 거는 보면은 지금 거의 2만 원대서부터 시작해 신대양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불났었잖아요. 예. 그때 2만 원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0만 원이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뭐 팔리기 바쁘죠. 네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네. 그래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골판지 업종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아. 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저희 방송 처음 개국했을 때 이제 나오셔갖고 종목 소개도 하셨고 예. 어느덧 10년이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개국 10주년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투자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발생도 많이 했는데 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오늘과 내일을 이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투자자들에게 좋은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그냥 저평가된 종목 사가지고 길게 가면은 네, 무조건 수익이 나는 시대 때문에 네, 이제는 그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는 좀 수익도 옛날보다는 뭐 10배, 20배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빨라졌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가 이제 스마트해지고 빨라지고 또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 성격도 좀 빨라지고 네네네. 차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차도 옛날에 좋은 차 해봐야 뭐 100km 가면 많이 가는데 지금 뭐 150km 가는 것도 네네. 있고 200km 가는 것도 있고 그만큼 모든 게 다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거에 맞춰서 그냥 옛날처럼 무작정 좋은 주식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좀 끊어주고 또 안 올라간 거 사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장기로 가도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중기 정도. 그러니까 네.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10년을 봤다 그러면 지금은 한 5년, 4, 5년 정도 보고.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수익이 뭐 기본으로 뭐 5배, 10배 봤다면 지금은 뭐 한 2~3배 정도 보고. 네. 그러면 옛날에 그 길게 10년에 10배 나는 거를 네네. 사실 비슷하거든요, 수익률은. 뭐 3년에 2~3배 나는 거나 10년에 뭐 10배 나는 거나 비슷하니까 좀 네. 빨라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네, 역시 주식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쉬울 정도인데요. 네, 압구정 교주 우리 조문환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문호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종목 발굴한 거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 그 사면철강이라는 종목을 발굴했을 때 그 어떻게 발굴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강 회사 중에서 가장 그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이제 찾은 게 사면철강인데요. 왜 사면철강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오래 가져갔냐 하면은 어느 날 이 회사가 보통 보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30억에서 40억 나는 회사였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까 1년치가 나왔더라고요. 1년치가 나와서 제가 회사에다 전화를 해봤죠. 이거 1분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 보면은 1년치 거의 가까이 가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계속 나올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2분기도 그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2분기도 나온대요. 그러면 3분기는 그랬더니 3분기는 더 좋겠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30억에서 40억 나던 회사가 이게 계속 좋아진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것보다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봐도 대박이다. 왜 그러냐면 비슷비슷하게만 나와도 되는데 점점 더 좋아진다 그러고 시총도 작고 그 보니까 이게 1분기에 44억이 났는데 2분기는 91억이 났어요. 그 3분기는 131억 나오고 그 전체적으로는 178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평소에 30억, 40억 나던 회사가 거의 4배, 5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도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왜? 딴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든 주식은 딴 사람들이 모를 때 나만 할 때 사야지 굉장히 그 매수하기도 쉽고 수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고 이제 금액이 이제 떨어지니까 주변 분들, 지인분들도 사라 그러고 그게 주식이 대박 주식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주식이 안 올라가요. 대한민국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1,800개 종목에서 항상 연구를 해도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뭐 200~300개는 항상 나와요. 근데 그 200~300개가 올해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고 조금 더 나오거나 조금 덜 나오거나 이러면 주가는 안 가요.
만약에 그 바이오 회사 같으면은 비슷하더라도 신약을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제조업체 같으면 이익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믿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한 거는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좋으면 주식은 무조건 갑니다. 저평가된 상태에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 가도 많이 가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30년 이상을 해왔지만 저평가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안 갔다.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고르면 그게 바로 대박 종목이 되는 거죠. 이 삼연철강도 매수하고 거의 10배 이상이 갔거든요. 근데 왜 10배 이상이 가느냐? 이게 제 값어치를 가다가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 10배 가는 거는 사실 힘들죠. 근데 제 값어치보다 내려가 있으니까 몇 배만 가도 10배가 충분히 가는 거죠. 제가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인 주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20루타, 30루타 나왔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종목을 발굴할 때는 비쌀 때 발굴하면 그런 10루타, 20루타가 힘들어요. 근데 저평가돼 있고 쌀 때 발굴하면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지금도 상당히 뭐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좀 경이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회사는 좋고 회사에 뭐 현금이 뭐 2천억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회사 이제 공장도 있고 계열사 주식도 있고 뭐 땅도 있고 근데 그런 회사가 다 실질적으로 다 합치면 거래처나 뭐 이런 거 빼고 합치면 6천억, 7천억 돼야 정상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IMF나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걸 만나면 거의 20분의 1까지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발굴한 주식이 이제 아세지라고 있는데 그거 제가 투자할 때 최고로 내려갔을 때가 시총이 500억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내가 그 회사를 새로 지금 설립을 한다 그러면 거의 1조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가 500억 밑으로 내려갔다면 사실 자기 값어치에 비해서 20분지 1 가격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20분지 1 가격으로 내려가면 그게 어떻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어떤 모멘텀만 생기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시로 1,800개 종목을 서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고르거든요. 근데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고 또 적정 평가를 받는 게 있고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주식시장이 열리고 있으면 항상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회사는 굉장히 실적도 안 좋고 재무구조도 안 좋고 굉장히 투자하기는 불안한 회사인데 만약에 시총이 뭐 2천억이라면 자본 총계는 뭐 100몇십억 그럼 그거는 거의 회사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매출도 몇십억 나오는 회사. 근데 그런 회사가 몇천억에 거래되고 이런 게 지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런 거를 투자해서 손해본다는 거는 그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주식을 투자하느냐. 수급, 작전, 뭐 얼마까지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서 돈 벌겠어요?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종목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 종목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못 벌었어요. 왜?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죠. 왜 사셨어요? 그러면
아, 이 회사는 뭐 회사가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돈을 얼마 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미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대부분 물어보는 사람 왜 사셨어요? 저는 저한테 종목을 물어보면 저는 항상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왜 사셨어요? 그럼 대부분 아, 누가 이거 들어와서 작전 들어와서 뭐 엄청 간대더라. 친구가 소개했다. 자기 자신이 연구해서 이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 분들은 저한테 안 물어보죠. 왜? 그분들은 이미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1800개에서 종목을 이제 고르는데 간단하게 이제 비교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금강공업하고 DST 로봇, 사이맥스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을 100% 현재 깔로 곱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금강공업도 1200억, DST 로봇도 1100억, 사이맥스도 1150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본 총계라는 거는 자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금강공업은 3,400억. 그리고 DST 로봇은 324억. 사이맥스는 1,068억. 이게 현재 그 자본 총계고 시가총액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인데 여기서 보시면 매출액도 금강공업은 2,900억, DST는 193억, 사이맥스는 940억. 영업이익을 보세요. 영업이익이 금강공업은 200억, DST 로봇은 13억, 사이맥스는 150억. 그러면 이 중에서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나가 다 금강공업을 고르겠죠. 왜? 지금 거래되는 건 똑같은데 자본 총계를 보면은 DST를 못하고 금강공업을 하면 거의 10배, 10배. 지금 거래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산은 거의 10배. 그 매출액은 어때요? 매출액은 193억인데 2,900억. 그러면 몇 배요? 10배가 넘잖아요. 10배 해도 1,930억이 돼야 되는데 2,900억이면 10배가 훨씬 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세요. 시총 거의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는 비슷한데 지금 이익이 나는 거는 금강공업 200억 나요. 사이맥스는 150억 나고. 근데 DST는 적자나죠.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고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보면은 거의 이건 90억 적자, 130억.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2년, 3년, 4년 후에 이 회사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느냐? 더 좋아지면 사야죠.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강공업은 건설에 아파트 같은 데 쓰는 폼, 알루미늄 폼 만드는 회사고 DST 로봇은 로봇, 이송 장비 그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사이맥스는 반도체 장비.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요 세 개를 이제 비교해 주는 거는 1,800개 종목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찾으시라는 거죠. 이런 거를 1,800개 종목을 다 비교하는데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주 하면 빨라요. 지금은 한 2달? 한 달, 2달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고른 종목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 재무제표만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골랐어요. 종목을 고르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회사하고 소통을 해야죠. 한 번씩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는 회사를 가보세요. 회사를 방문해 보시면 또 안 간 거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가면은 제조업체들 가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저평가돼 있고 회사 좋은 회사들 가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공장 같은 거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싼 회사가 많아요. 뭐 옛날에 KG 케미칼 같은 데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공장이 6만 평이에요. 6만 평. 6만 평인데 얼마나 크냐 하면은 회사 안에 기찻길이 있어요. 기차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를 느끼잖아요. 근데 시총은 뭐 1,000억도 안 되고. 그러면 가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내가 사가지고 동행을 해도 절대 나한테 손실을 입힐 회사가 아니구나. 그런 식으로 기계장치도 보고 또 이게 평수를 잘 감각이 안 오잖아요. 6만 평이라면. 직접 가서 보시면 그게 틀려요. 얼마나 넓은지. 제가 옛날에 아세제지도 공장 가봤는데 6만 평이래요. 근데 그 6만 평을 한 바퀴 이렇게 구경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기계장치도 수리할 때 그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기계가 라인이 3개인데 그 기계 한 개가 보통 2천억에서 3천억이 간대요. 그러면 그 공장 땅에다가 그 기계 라인까지 하면 거의 몇천억 가는데 그 회사 전체를 다 따져도 1,000억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현실에서는 부동산 사고 파는데 이런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강남의 반포 아파트가 만약에 25억이다. 근데 이거를 3억에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주식시장 그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런 걸 찾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 손실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서 투자했는데 손실이 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를 많이 벌고 얼마 빨리 벌고 이런 게 문제지 손해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나한테 가장 돈을 쉽고 빨리 벌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투기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하고 투기는 틀린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주식 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손해본다.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본다 그러면 그건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투자를 하면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어요. 손해본다 그러면 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면 주식해서 돈 버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제가 해보니까 절대로 손해 안 하고요. 손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를 해서 손해 난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꼭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하여튼 주식은 좋은 거라는 것만 아시고 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꼭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압구정 교주 조문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투자자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조문한 대표님의 말씀을 한번 묵게 보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